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내용은 성인 남성의 비례인데요. 이 강의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체를 그리는 순서, 그리고 두 번째, 인체의 비례,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의 포인트. 요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제가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다음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순서와 비례, 포인트.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이 비례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저는 이렇게 대칭자를 써서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서 따라 그려보시는 분들은 대칭자를 쓰지 않고 직접 이렇게 대칭을 맞춰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대칭이 잘 안 맞는 게 당연하거든요. 대칭이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직접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허벅지도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종아리 그려주고 발도 간단하게 사다리꼴 같이 이렇게 틀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뼈대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뼈대. 근데 이게 실제 뼈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뼈를 그리는 건 또 아니에요. 얼추 그냥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실제 뼈는 이것과 또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부르기 쉽게 뼈대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뼈대에서는 어떤 걸 그리는 거냐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의 길이와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길이와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를 그리면은 이 몸통이랑 이 골반 쪽 요 부분은 이 두께감이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팔다리는 우리가 선으로 그리죠. 그래서 선으로 그리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물체가 어느 길이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위쪽 팔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랫팔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런 걸 정하는 게 이제 뼈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그려보고요. 얘를 옆에다가 한번 놓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그려볼 거냐면 두 번째는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모양. 제가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걸 그리는 거냐면 두께를 그리는 거예요. 두께. 근데 여기서 주의하면 좋은 거는 이 두께라는 게 입체감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이 라인을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걸 그리면서 인체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두께감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려놨던 뼈대가 있죠? 그 위에다가 쌓아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단순하게 네모. 그 다음에 아랫팔은 팔꿈치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네. 여기도 기울기 맞춰서 간단하게 네모.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허벅지도 그려볼 건데 우리가 뼈대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두께감을 넣으려면 얘를 가운데에다 놓고 두께감을 그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얘네들도 그냥 가이드라인이니까 윤곽선이 된다 생각하고 거의 윤곽선에 가깝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허벅지 그려주고요. 그 밑에 무릎,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아리가 있어요. 네, 이런 종아리를 그릴 때도 종아리 이렇게 우리 장단지라고 하잖아요. 장단지근. 그런 걸 딱히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볼록볼록하지 말고 일단은 단순하게. 선이 단순할수록 좋아요. 자, 팔다리는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몸통 쪽 라인도 그려줍시다. 세 개의 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 하나,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선 하나, 그리고 살짝 밖으로 나오는 선 하나. 그다음에 얘를 허벅지랑 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어깨랑 목이랑 이어지는 승모근 형태도 선을 한 번만 더 그려줄게요. 음. 자, 네, 여기서 보시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뼈대 그려놓은 거를 기반으로 그 위에다가 두께감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뼈대를 고치지 않았죠? 뼈대를 가이드 삼아서 그 위에 두께감을 추가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초반 단계 러프를 생각할 때 요 두 개를 그리는 게 러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길이 기울기와 두께.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을 고치게 되는데 주로 우리는 그림을 뭘 많이 고치게 되냐면 길이, 기울기, 두께를 많이 고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색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 기울기, 두께가 어색한 상태에서 구체화를 하게 되면은 구체화한 거를 지웠다가 또 다시 이걸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 단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잡아준 다음에 구체화를 하면은 그래도 수정할 게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수정할 양을. 음. 자, 이렇게 지금 러프를 잡은 거고요. 길이, 기울기, 두께까지. 자, 이 그림도 옆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구체화를 할 거예요, 구체화. 구체화는 말 그대로 내가 그려 놨던 이 러프를 조금 더 사람처럼 다듬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그려줘 봅시다. 자, 살짝 지울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선은 좀 보이죠? 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봅시다. 근데 구체화를 할 때도 최대한 내가 그려 놨던 뼈대랑 모양, 길이, 기울기, 두께 위에다가 이거를 쌓아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 주시면 좋아요. 자, 윗팔 그려 주고요. 아랫팔 그려 주고. 자, 몸통 라인도 쭉 우리가 러프 그려 놨던 걸 따라가면서 구체화를 해 줄게요. 허벅지 라인 그려 주고. 비례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화까지 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아리 라인 그려 주고 발도 요렇게 마무리해 줘 봅시다. 자, 그리고 손 그리실 때 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벙어리 장갑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은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다 쪼개면은 손바닥이랑 손가락이 이렇게 5개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손바닥만 그리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하나 나오는 것만 표현해 주고요. 나머지 4 손가락은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좀 쪼개는 식으로 그려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네, 검지손가락 정도만 하나 분리시켜 주고 자, 나머지 4 손가락은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묶어서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례감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제가 사각형을 총 8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만들어 봤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칸이 머리 세로 길이 한 칸이죠. 그러면 이게 총 8개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총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포함해서 8등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딱 반을 나누면은 여기 반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체가 되고요. 아래쪽은 하체가 돼요, 하체.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죠? 반띵해 가지고 위아래로 상체, 하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자, 머리가 하나가 여기 있을 때 머리 하나 떨어지는 곳. 우리 머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쵸? 여기. 여기에 머리가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머리 하나 떨어지는 곳.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남자의 젖꼭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머리 2개 떨어지는 곳. 여기는 어디냐면 남자의 배꼽. 그리고 여기에서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남자의 팔꿈치가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머리 3개 떨어지는 곳. 여기는 사타구니 끝. 그러면서 동시에 손에 손목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리는 머리 4개가 이제 하체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딱 절반 지점이 어디냐면 무릎의 아래예요. 그래서 무릎은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 아래쪽에 이제 무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릎 아래가. 무릎은 여기 위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비례감을 생각할 때 비례감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 비례감이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 더 긴 사람이 있고 배꼽이 더 내려간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좀 내리거나 올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토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비례는 그 기준점이 되는 비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보다 팔이 좀 더 길어지거나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가슴 위치나 배꼽 위치가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고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체에서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포인트. 인체의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자, 인체에는 리듬감, 그리고 인체의 중심선, 그리고 인체의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인체에서의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인체에서 리듬감은 뭐냐면 흐름이 느껴지는 라인으로 그리는 게 이제 리듬감이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체는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팔을 하나 떼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대칭적으로 윗팔이 이렇게 그려지고 아랫팔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뚝뚝 끊어져 보이죠, 이렇게 그리면. 이런 라인이 아니라 팔의 라인은 어떤 라인에 좀 더 가깝냐면 위쪽은 어깨가 위쪽에서 볼록 튀어나왔다가
내려가면 아래쪽이 또 볼록해지고요. 그다음 또 내려가면 또 바깥쪽이 또 볼록해지고 바깥쪽이 볼록했다가 안쪽이 볼록했다가 또 바깥쪽이 볼록해지는 이런 라인으로 팔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팔이. 자, 손이 그려지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리듬감이 있는 라인을 그리려고 해 가지고 그림을 또 계속 볼록볼록하게 그리면은 그것도 그림의 느낌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좀 더 리듬감이 느껴지는 라인은 '이런 라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일부러 밋밋하게 그리기도 해요. 어깨를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아랫팔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리듬감이 있어 보이는 라인, 이거는 리듬감이 좀 약해 보이는 라인. 그치만 이게 예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체의 이 관절들을 보시면은 이 관절들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일자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절에도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목을 보시면은 이 손목에는 뼈가 2개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쪽에 하나, 새끼손가락 쪽에 하나. 자, 이 손목들도 기울기를 한번 봐 보세요. 자,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뼈가 살짝 내려가 있고요.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뼈가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렇게.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이랑 손목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발목도 마찬가지로 이 복숭아뼈가 안쪽이 높게 위치해 있고요. 바깥쪽이 낮게 위치해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로 이렇게.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이 양쪽이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지는 게 좋지 않고요. 자,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살짝 낮게 이 윤곽 라인의 최대 지점의 높낮이의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무릎이 있고 무릎 위쪽에 근육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근육도 기울기가 있어요. 얘들도 무릎 위에 일자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내려가는 기울기. 요런 기울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체를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얘들을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랫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라인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위쪽이 많이 튀어나오고 안쪽은 살짝 아래쪽에서 튀어나와요. 요렇게. 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려봐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체의 중심선이 있는데 인체의 중심선은 앞과 뒤로 나눠져 있어요. 앞과 뒤. 앞에서 봤을 때 인체의 중심선은 뭐냐면 흉골이라고 하는 뼈예요. 흉골. 이걸 복장뼈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뼈를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흉골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흉골은 무슨 뼈냐면 자, 우리 인체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뼈는 쇄골이에요. 쇄골뼈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쵸? 쇄골은 옆에 있는 뼈죠. 이렇게 몸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가는 뼈. 이게 쇄골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쇄골 가운데에 동그란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넥타이 모양처럼 생긴 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 뼈를 흉골이라고 불러요. 파란색으로 그린.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단은 흉골만 우리 그려줍시다. 자, 이 흉골이 인체 중심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흉골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게 이제 인체의 중심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는 몸 중앙에 있는 뼈가 척추죠. 척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관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면만 그릴 건 아니잖아요. 반측면도 그리고 약간 포즈가 들어가 있는 걸 그리다 보면은 항상 이 중심선을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인체를 그릴 때 이걸 항상 그릴 거기 때문에 자, 이 중심선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앞에서 봤을 때는 흉골의 흐름, 뒤에서 봤을 때는 척추의 흐름으로 인체의 중심선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체의 라인. 인체의 라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팔다리를 제외하고 이 몸통 쪽에서부터 골반 쪽까지 이어지는 요 부분을 저는 이제 라인이라 그래요. 인체의 라인. 이 라인은 남자의 라인과 여자의 라인이 다른데 일단 오늘은 남자의 라인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자의 라인은 자, 봐보시면은 자, 여기 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 끝이 여기 있을 때 허리에 여기 요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선들의 이름을 좀 붙여줍시다. 여기는 흉곽이에요. 흉곽. 여기를 부르는 명칭은 뭐 몸통 또는 흉통, 흉곽, 늑골 이렇게 좀 다양한데 저는 이제 흉곽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곳,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리라고 불러요. 허리. 그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나오는 선, 여기는 어디냐면 골반이에요. 골반.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팔다리를 제외하고 이 몸통 쪽의 라인을 3개로 끊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선의 기울기를 정했죠. 뭐냐면 흉곽선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 허리선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선, 그리고 골반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 이렇게 들어갔다가 떨어졌다가 나간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줬죠. 이거를 외우시면은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도 이 라인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저 라인이 흉곽 라인이구나. 아, 저 라인이 허리 라인이구나. 아, 이 라인이 골반 라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체의 리듬감, 중심선, 라인까지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그림은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인체 정면을 좀 마무리해보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